남편이 직장을 퇴사했다. 나도 같이 퇴사를 했다. 퇴사를 고민하는 시점에 창업을 하게 됐고, 우리의 사업은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다. 호기롭게 2호점, 3호점까지 늘렸지만 1년도 안 돼서 파티룸은 영업정지를 맞았다. 그렇게 우리는 수천만 원 손해를 본다. 퇴사 전 남편은 은행원이었고 저는 출판사 편집자였어요. 저희 둘 다 회사를 다녔던 평범하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둘 다 회사를 10년 정도 다녔기 때문에 남편은 은행에서 과장이 된 해였고 저 역시 과장 승진을 앞둔 시기였어요. 하지만 갑자기 2020년 여름 둘이 동반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 퇴사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 퇴사할 줄은 몰랐어요. 진짜 그만둔다고 하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좀 불안하긴 했지만 오랫동안 퇴사를 꿈꿔왔던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혼도 했는데 퇴사를 하려면 현금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현재 부부 모두 전업 블로거로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막 퇴사했을 때는 블로거는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퇴사한 건 아니었고 퇴사 몇 달 전에 파티룸 창업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주말에 사업할 곳 임장을 다니고 파티룸 수요와 수익성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 한강뷰에 꽂혀서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둘 다 사업은 처음이고 부모님 모두 공무원, 주변은 모두 직장인. 조언 구할 때도 없었어요. 둘 다 한 푼 두 푼 절약만 할 줄 알고 사업은 1도 모르는 쫄보 직장인이었는데 덜컥 부동산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는 살짝 겁을 상실했던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에 앉아서 계약서를 쓸 때만 해도 이거 과연 잘 될까? 저희 스스로도 의문투성이었어요. 이미 사업을 해본 몇 안 되는 친구에게 조언도 구해봤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사업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정도로 준비해서 성공하겠냐?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 우려가 많았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저희가 오픈한 한강뷰 파티룸이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치게 됩니다. 창업 당시 파티룸이 유행이었고요. 코로나 초반이라 프라이빗 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았어요. 그 당시에도 파티룸은 많았지만 뷰 좋은 파티룸은 없던 상황이라 이 점을 공략해서 한강뷰 공간에 파티룸을 열었습니다. 개업 초기 광고도 안 하는데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손님이 찾아주셨습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계속 전화, 카톡으로 문의가 들어왔고요. 주말에는 낮이고 밤이고 매번 꽉 차서 저희야말로 소중한 주말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파티룸에 가서 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몇 달 동안 주중엔 직장인, 주말엔 파티룸 청소, 그렇게 지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근무 시간 중에 문의가 많이 와서 회사 일에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 바빴습니다. 결국 남편은 퇴사를 결심했고 저 역시 퇴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동반 퇴사를 했어요. 당시 저희가 처음 진입할 땐 한강뷰임에도 불경기가 심해서 월세도 낮았고요. 워낙 뷰가 멋진 곳이기도 했고 프라이빗한 공간 모임 수요도 정말 높았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경쟁자가 없어서 문의가 정말 많았고 저희는 빈방이 없어서 돈을 더 못 버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1호점이 잘 돼서 같은 한강뷰 건물에 2호점을 차리게 됩니다. 파티룸에 대해 알고 싶다는 사람들도 저희에게 연락이 정말 많이 왔어요. 방송사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고요. 파티룸 강의도 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요. 2호점에 더해서 지인과 동업으로 종로에 파티룸을 하나 더 열게 됩니다. 창업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테리어부터 마케팅, 고객 응대까지 모두 다 사장이 해야 하잖아요. 파티룸 인테리어는 쿠팡, 모두의 집, 지마켓, 11번가, 스마트 스토어, 해외 직구, 당근마켓 안 찾아본 곳이 없고요.
조명이나 가구는 을지로 조명 타일 가게, 인천, 시흥, 일산, 각지 공장을 수시로 돌아다녔어요. 3개의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인테리어에 직접 관여하고 손수한 부분도 정말 많았기 때문에 몇 달은 파티룸에서 거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다행히도 오픈 후에는 파티룸 3개가 모두 잘 되었고요. 3곳을 운영하면서 회사 연봉을 뛰어넘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성수기에는 순수익 월 2천만 원을 넘게 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더라고요. 그러다 코로나가 갑자기 심해지고 2020년 12월 말 집합 금지를 맞게 됩니다. 저희 파티룸은 소규모 인원을 위한 프라이빗한 공간임에도 파티라는 이미지로 아예 영업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를 맞게 됩니다. 1달 넘는 기간 동안 아예 영업 금지였고요. 당시에 눈물을 머금고 하루에만 1,000만 원 넘는 돈을 손님들께 환불을 해줍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는 정말 영업을 금지당해 모든 걸 포기하고 월세만 냈습니다.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본 것도 아깝긴 했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언제 풀릴지 모르는 코로나 영업 금지였어요. 그 이후로 거의 1년 반 정도 4인 제한, 밤 9시, 10시 번갈아 가며 영업 제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밤 영업이 많은 파티룸에게는 치명적인 조치였어요. 그 당시도 좁은 식당에는 수십 명이 들어가는데 파티룸에는 5명도 못 들어온다는 당시 정부 정책이 불공평하고 원망스럽게 느껴졌어요. 어찌저찌 버티긴 했지만 점점 생일 파티, 각종 모임 수요도 점점 줄고 수익도 줄더라고요. 파티룸뿐만 아니라 당시에 술집, 사우나 등 코로나 직격탄인 사업체를 운영해본 분들은 저희 맘을 아실 거예요. 직장을 퇴사하고 사업 시작한 지 1년도 안 되어 큰 위기를 맞이했던 터라 정말 불안하고 답답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감사한 게 있다면 많은 분들이 코로나임에도 저희를 꾸준히 찾아주시더라고요. 낮 시간, 저녁 시간 여러 제한이 있음에도 저희 공간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았고요. 다들 9시, 10시 대부분 시간 제한도 잘 따라주셨어요. 그렇게 대박은 점점 끝나갔지만 그래도 충분히 생계 유지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가끔씩 주는 지원금도 도움이 되었고요. 대박인 시기가 가고 주변 파티룸은 망하기도 하는 와중에 저희에겐 안정적인 수입처가 되어주어 감사했습니다. 2022년 중순경 시간이 지나면서 집합금지 강도가 줄어들고 모임 수요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하지만 같은 건물에 저희처럼 한강뷰로 파티룸을 오픈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저희가 2020년 초에 창업해서 2024년 가을에 파티룸을 그만뒀는데 그 시점에 세어보니 같은 건물에 파티룸이 20개가 생겨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정말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손님인 척 전화해서 파티룸 노하우나 마케팅 방법을 빼가려고도 하고요. 제가 강의를 했던 업체에서는 제 강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서 파티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확실히 직장 바깥은 정글이 맞구나 실감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기본과 마케팅에 충실하니 저희가 확실히 다른 곳보다는 꾸준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는 저희는 그대로인데 주변에 파티룸이 없어지고 생기고를 반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좋게 생각해보자면 코로나 덕에 다들 파티룸 창업을 주저했기에 주변 파티룸이 생기는 속도가 더뎌져서 비교적 오랜 기간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굳이 좋은 쪽으로 생각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사실 퇴사를 하고 파티룸이 처음 영업금지 당할 때는 진짜 큰일 났다 걱정이 많았고 저희 주변에 파티룸이 너무 많이 생길 때 또 엄청나게 걱정이 많았는데요. 결국에는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저희는 꽤 잘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도 모임 수요는 꾸준히 줄어서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2022년에 브라이덜 샤워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브라이덜 샤워는 결혼 전 친구들끼리 드레스 입고 사진 찍는 파티 모임이에요. 코로나로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결혼할 때만큼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브라이덜 샤워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추세에 따라 2023년에 파티룸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업체를 찾아 대형 샹들리에 조명을 추가하고 샤랄라 쉬폰 커튼도 새로 달았어요. 대형 아치조와 드레스도 새해 직구하게 됐고요. 제작 배송만 거의 2주는 걸리더라고요. 네이버 지도, 블로그, 인스타 마케팅도 완전히 새로 개편했어요. 수백만 원짜리 지출이었지만 역시 이 변화로 꽤 큰 성공이 있었고 지출을 넘는 매출이 한 번 더 크게 상승합니다. 물론 지금은 파티룸을 완전히 그만두게 되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성과들이 생기는 걸 보며 포기하지 않으면 방법은 다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블로거로 몇 년간 일하면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많지만 극복 가능할 거라고 믿으며 지내고 있어요. 전국 폐업률은 심각하고 사업하지 말라는 사람은 넘치지만 사업으로 성공해서 잘 운영하는 사람도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은 저희 부부가 잘 되는 파티룸을 왜 그만뒀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가 블로거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는 다음 편에서 또 풀어볼게요.